안녕하십니까, 박환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저희 스태피 내부 연구진들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그 보고서가 있고요.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사실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의 GDP에 대한 전망 그래프입니다. 최근에 이제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점선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국의 GDP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추세를 보일 거라는 얘기고요. 근데 현재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가 잘 통제가 된다면, 그럼 이제 그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통제가 된다면 경제적 손실, 미국의 GDP 손실이 약 7천억 달러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회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시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하는 경우, 그래서 코로나가 재발을 하게 되면 그때 피해는 사실 막대하게 큰데요. 이때가 5조 7천억 달러 손실이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코로나가 통제되는 경우에 비해서 코로나가 재발할 경우 약 5조 달러의 추가 손실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죠. 저도 사실 이런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GDP로 보면 15조에서 20조 달러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1조 5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GDP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의 경제 피해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이와 같이 세계 GDP가 감소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많죠. GDP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산, 소비 활동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산 방식, 소비 방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격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사회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질 거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커지지만 확실한 거는 기존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경제 및 사회 체제는 변화가 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또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세계 질서 비슷하게 흘러가겠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커질 거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 추구해왔던 효율 중심에서 안보 중심으로 전환할 거다. 그래서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또는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이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목적 함수였는데, 여기에 새로운 제약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안보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 이를 고려한 새로운 효용 함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격차로 인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여러 사회 계층, 다양한 계층 간의 그런 격차가 더 커질 거다라는,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존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그 코로나 이후 세계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저희 국정연설이라든가 그 WHO 총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세계가 같이 나가야 될 방향 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제 협력을 강조를 하셨고, 또 특히 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기관들 유네스코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학자들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제 협력, 그리고 또 지속 가능 성장, SDG와 연계한 대응, 이러한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코로나 이후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에 관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근거들을 한번 좀 몇 가지를 보면요. 이 글로벌 도전과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행사를 하고 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도전과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국가 간에 서로 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건 사실 2012년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또한 각 국가가 추구하는 또 국가 목표, 과학기술 혁신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목표,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이 두 개 사이에 간극이 있고요. 이 간극을 서로 메꾸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공공재라는 개념으로서 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글로벌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누리는 여러 가지 자원들, 그렇죠? 공기라든가 물, 이와 같은 인류 공통의 재산을 이 공통의 재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단 또는 체제를 글로벌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학기술 혁신과 글로벌 협력 이게 바로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국가의 어떤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전 세계가 함께 협력을 해야 이런 어떤 글로벌 도전 과제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을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내부 연구진들이 그동안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자료들도 검토를 해서 도출한 결론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글로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공공재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 혁신 STI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언택트라든가 디지털 혁신, 또 바이오 혁신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되고요. 또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개방형 과학과 혁신을 추구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공공재의 가치를 제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어떤 근거와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STI의 본연의 역할,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사회가 현재 갖고 있는 과학 자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재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기술 보호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취약한 글로벌 관점에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한 측면으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을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과거 한 30여 년간 해왔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for economy and trade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의 글로벌화가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게 바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을 추구하던 방식의 글로벌화였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글로벌화가 계속 퇴보할 거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러한 글로벌화는 물론 점점 이제 약화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하지만 이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글로벌화가 다시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없어진다, 퇴보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글로벌화, 우리가 경험해왔던 글로벌화가 다른 형태로 진화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나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혁신에 의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 모두를 위한 글로벌라이제이션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협력과 연대의 글로벌 질서를 만들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지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혁신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혁신, 글로벌 협력인데요. 언택트 기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만나지 않고 소통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언택트 기술의 핵심, 근본이 되는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기술과 다 맥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이라든가 AI,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반도체,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들이 바로 또 언택트 기술의 핵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택트 기술, 언택트 산업이 계속 요즘에 활성화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될 거다. 또 이게 또 다시 또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서 언택트 산업을 또 활성화시키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택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요. 이에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언택트 방식의 생산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제조 활성화에 맞는 인적 자본의 관리가 더 중요해질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쫓아왔던 저임금 일자리는 점점 축소가 될 거고, 이 스마트 제조를 통한 그런 어떤 대규모 자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면에 언택트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이면에는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디지털 격차라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불균형으로부터 기인하는 어떤 정보 취약계층, 국가에 대한 소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 이 디지털 격차, 선진국가 개도국 또는 한 국가 사회 내에서의 그 계층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건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혁신을 가속화하는 그 포인트는 또 바이오 분야에서의 혁신인데요. 코로나19 이후 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혁신을 통한 바이오 산업 발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바이오 헬스 기술 발전을 통해서 당연히 보건적인 측면에서 혜택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혜택도 상당히 많을 거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상당히 유망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 발전, 글로벌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 협력, 글로벌 협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백신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투자, 연구 개발과 같은 글로벌 협력이 더 요구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저희 스태피에서는 이런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가칭 글로벌 감염병 R&D 센터를 설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국립 감염병 연구소라든가 또는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이런 하드웨어를 채우는 컨텐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이 관련된 전문가들, 정책 연구자라든가 실제 기술 전문가 또는 이쪽 민간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그 안에다가 내용물을 채워넣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바이오 강국과의 이 코로나19 연구개발 협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따가 토론 시간에 이제 민간 기업에서 오신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혁신 과학기술 혁신 협력 방향이 이제 공공재의 가치 제고인데요. 공공재라 하면은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 또는 오픈 사이언스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로벌 사회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이후에 글로벌 차원에서 봤을 때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데요.
지난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춰보면 이 당시에 민간 쪽에서의 연구개발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OECD 전체로 봤을 때도 2008년 그 수준보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났었고요. 이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만 해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각 국가의 공공 부분에서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현재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그런 재정 압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건가라는 것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향후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또 이 투자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 확대 방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토론에 또 전문가가 말씀을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개방형 과학 및 혁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봐야 될 이슈인데요. 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화가 약화되고 있다, 또는 국가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죠. 특히 감염병과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그 협력, 그리고 특히 개방형 과학 혁신이, 오픈 사이언스, 오픈 이노베이션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부분이 자칫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또 최근 4월 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코로나19 이후 오픈 사이언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또 밝은 또 소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경쟁이 아닌 글로벌 협력 체제 마련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OECD 같은 이런 국제 다자기구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류 공동 위기를 대응하고 또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코피티션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컴피티션과 코퍼레이션이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코로나19 표본 및 데이터 공유 전략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또 사항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얼마나 어디까지 공유를 할 거냐, 또 민감 정보의 어떤 이동, 데이터 표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개인 정보는 어떻게 다룰 거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기 위한 이런 글로벌 협력이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염병 연구개발 결과와 혜택, 이걸 어떻게 또 공유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연대를 해야 될지도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협력 방향 마지막 파트로서 이 STI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과학 자문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을 했는가라는 논쟁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또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WHO 같은 경우에 이번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글로벌 과학 자문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지금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 과학 자문이 정치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 결정에 의해서 과학 자문 체계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기구, 다자기구들에서 과학적 자문 역할, 대응, 이걸 어떻게 제대로 다시 개선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또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STI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술 보호주의를 극복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될 거는 분명하게 예상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기술보호주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특히 점점 제일 위에 있는 그 선 감소하고 있는 그 선이 이 GDP 생산 가운데 도메스틱 각 국가 내에서 생산한 비중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약간 상승하고 있는 이 선들이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생산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겪어왔던 그런 상황인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를 보시면 국내 생산이 반짝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의한 생산은 다시 약간 감소를 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원래 가던 추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비드 19에 의해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될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이 또 많이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밸류체인상의 협력을 깨는 거기서 벗어나는 그 디커플링 이런 전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전략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 의해서도 현재 계속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들인데요. 그래서 기술 보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경향은 그동안 글로벌 사회가 추진해왔던 글로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던 개방형 과학 혁신과 상치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기술 보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은 안보가 중심이 되는 시큐리티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역량, 인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가 글로벌 사회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식량, 보건, 생물 다양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국가 간 기술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시큐리티 밸류체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취약계층의 어떤 혁신 역량을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취약계층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개도국 또는 그 최빈국을 의미를 하죠.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이런 글로벌 위기가 발생을 하면 여기 이 개도국에서의 대응, 개도국에서 피해가 다른 나라 글로벌 사회로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외 다른 지역, 동남아시아라든가 지중해, 또 남미 이런 지역에서의 코로나 발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응 방역 정책을 개도국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논쟁들도 있지요. 그래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 환경, 인프라 환경하고 개도국이 갖고 있는 환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대응 정책이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이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개발 협력을 개도국 대상으로 한 개발 협력을 강화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양자 간 개발 사업, ODA 같은 형태의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다자 협력 체계를 활용한 또 개발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글로벌 차원으로 좀 스케일업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감염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는 효과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제 바이러스가 있는 또 발생을 하고 있는 현장 에서의 연구, 공동 연구를 펼쳐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SDG,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하여서 이 서로 파트너십 방식으로 개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의 시사점인데요. 글로벌 밸류체인도 말씀을 드렸고, 기술 보호주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이제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안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 아젠다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주도권을 한번 발휘해 보자. 그래서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K 방역으로 높아져 있는 우리의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국에 의해서 주도하는, 그러니까 Initiated by Korea 전략을 한번 펼쳐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분명한 리스크이지만 글로벌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글로벌 사회는 이미 혁신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동안 글로벌 사회가 같이 함께 노력해왔던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발전이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정부에서 수립하고 발표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ICT 외교 전략이라든가 R&D의 글로벌화 또는 뭐 전략적 ODA, 이러한 글로벌 협력 전략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을 좀 고도화해서 우리가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STI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혁신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을 하고, 여기까지는 과거 이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런 어떤 그로스 모델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를 해서 글로벌 혁신 역량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글로벌 관점에서의 혁신 비용은 분명하게 줄어들 거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를 그 목표에 대한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